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정치권 소식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요, 여야의 신사협정으로 시정연설 모습이 과거와 다를지 좀 주목이 되죠. 먼저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의 분위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자, 신사협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환담에 응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사전 환담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전 환담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대표 의지가 강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20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얘기가 올까요? 글쎄 만약 참석한다면 예.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참석하겠지만 네네. 당연히 이제 덕담으로 끝나야죠.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또 그러고 환담이라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이 늘 하듯이 비판적 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환담 참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지난해처럼 수사를 이유로 해서 대통령 만나지 않겠다 이런다면 대통령 측에서 이 대표는 피의자 피고인이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도 만납시다. 이런 요구를 하면 네. 정당할 테니까 환담 참석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해외 순방에 수고 많다든가 여러 가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환담을 그야말로 덕담으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덕담으로 해서 그냥 글쎄 이른바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민주당 작년에는 시정연설도 보이콧하고요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었죠. 올해는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나 야유를 중단하기로 한 이 신사협정 잘 지켜질까요? 또 모양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효과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도층을 잡아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판단은 나온 것 같고요.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신사협정을 민주당이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중도층 민심은 그것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신사협정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깥에서 피켓 시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낭설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깥에서 시위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이 신사협정의 분위기가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네네.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점점 더 제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가는 겁니다. 작년 5월에는 초당적 협치에 방점을 뒀지만 10월 시정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우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글쎄요. 오늘 메시지 예산안에 대해서 잘 통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메시지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게 네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내년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야당에게 하는 그 연설이 아니고요. 국민에게 하는 보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권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네. 여전히 전 정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예. 이 시정연설과 비슷한 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연두교서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State of the Union Addr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국가의 현 상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네. 헌법적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일련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네.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성급하게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만남을 갖는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이른 생각입니까? 예, 뭐 좀 이른 생각 같긴 한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 예. 그건 이제 지도자들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민심을 어떻게 판단하셨으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결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 얼마든지 회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민심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판단하실 가능성도 없진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수회담이나 삼자회담이나 뭐 어떻게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짚어보죠.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 이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당에서요, 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뜬금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여야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일단 김포시장의 요구로 의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것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가 경기 북부 이제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포시는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장에 여당 대표가 호응을 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왜 호응을 했을까요? 글쎄 이걸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지금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로 네네. 분도를 추진하는 그것도 행정구역 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기에 나온 얘기고요. 예. 뭐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넓게는 국가적으로도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사람 얘기한 대로 김포 시민의 8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여러 차례 매스컴에 나왔지만 김포구 골드라인이 네. 이른바 뭐 지옥철이다 그렇게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구 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교통 문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서울 지하철 연장 얘기가 나왔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 네, 그럴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정책 필요성은 뭐 여당의 입장에서는 김포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 내용을 그걸 원하는 민심을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총선 앞두고 아무래도 여권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과연 서울을 이렇게 넓히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러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어떤 바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른바 메가시티라는 대수도 이런 전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도가 사실 넓지 않거든요. 면적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되는데 런던은 1570 제곱킬로미터고요. 예. 뉴욕은 1210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베를린은 890제곱킬로미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예. 김포가 서울과 인천에 둘러서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또 인천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떡 떨어진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아하. 위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포든 인천이든 그런 쪽으로 편입되는 게
김포 시민들이 훨씬 더 생활하는데 편리한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메가시티로서 예. 김포가 공항도 있고 또 항구도 있고 그런데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겠는가 예.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국가적 전략 또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수도권 민심을 흔들 만한 이슈를 던진 셈이다 이런 지적 많죠. 이게 전체적으로 여권에게 유리한 정책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큰 국가적인 비전으로 지금 노동일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이십니까? 메가시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메가시티라는 거는 도시 발전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서 도시를 발전시킬 수 없으니 예. 그래서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충남, 대전 이런 데를 묶어가지고 거기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발전시키자는 거죠. 네, 그런데 서울은 지금 너무 과밀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논리도 만만치 않은 논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총선 전략으로는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김포의 서울 편입이라는 게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김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근데 서울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차적으로 뒤늦게 그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김포에 그런 류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지금 뭐 김포의 논리만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자기만의 논리들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구리도 있고 정치입니다. 하남도 있고. 그럼요. 그런 데들은 또 거기 나름대로의 뭐 논리를 짜가지고 들고 나올 텐데 예. 김포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 도시들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 서울에 우리는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예. 이번 총선까지는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는 승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지금 대변인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구리도 있고요, 광명도 있고 하남도 있고 주변 도시에 다 요구를 하면 김기현 대표 얘기는 일단 주변 도시가 원하면 거기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뜻은 글쎄 수도권 전체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포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네네. 또 김포 시민, 김포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그 서울 편입으로 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 그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네네. 김포에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신 대로 김포는 인천과 서울에 둘러싸여서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강을 밑으로 해서 네. 한강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내륙 지역과는 좀 다른 상황이고 예.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를 뭐 예를 고양, 구리, 하남도 편입한다. 그러면 또 더 넓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때 다른 지역 하나하나 그 경우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니까 다른 지역도 수도권 다른 지역도 편입해야 한다. 그렇게 일조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요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일단 나왔습니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현재 그 김포 지역구 두 곳이 모두 민주당 현역의원입니다. 주민들 여론도 살펴야 하는 만큼 글쎄요 야당에서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시간차 공격이기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예.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분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네. 그런 어떤 정당의 정체성에는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당장 코앞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회하거나 예. 아니면은 제3의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지 예.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우리도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예. 시간을 두고 설득해가는 전략을 해야 할지 어쨌든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은 깊어진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 이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고요.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
그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추진에 있어서 지지부진할 경우에 혹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걱정은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현실적 필요성 예. 그리고 그야말로 정치적 필요성 또 국가적 필요성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정치적 필요성 또는 정치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또 추진하더라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게 길게 오래 갈 그런 문제고요. 네, 절차도 많죠. 김포시, 예.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모두가 함께 지금 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 지금 얘기하면서 정치적 역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좀 분석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정책을 오래 했으니까 짧게만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그런 논리라면 이게 총선이 배제되고 그런 논리라면 용역 보고서가 굉장히 그 촘촘한 용역 보고서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지금 그런 필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여당 내용도 좀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 어제 1호 안건인 이 당내 대사면 건의를 의결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당내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당이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시고 감안하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글쎄요, 당 대변인 이제 쉰카콜라라는 이 댓글을 언급하면서 비판하자 홍준표 시장도 애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이런 뭐 불쾌감을 표현한 거죠. 여당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의 첫 번째 어떤 그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좌절되면 그 국민의힘으로서도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당 대변이란 분이 저렇게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뇨한 위원장도 저런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 것이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그 당내 좀 온건한 분들, 네네. 이준석, 뭐 나경원, 안철수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까지 다 이렇게 쳐내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 이런 분들을 의식한 그런 행보일 텐데 예. 당 대변인이 나서 저렇게 당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의 생각은 예. 이것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중도층에 호소하는 예. 그런 전략인 거겠죠. 우리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예. 우리가 포용하려고 했다. 당사들이 반발해서 설사 실현되지 않더라도 예, 네. 그런 움직임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당 내에서도 이렇게 통합을 저해하는 저런 발언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뇨한 위원장을 만날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처리를 정리해라. 그러면 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글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간다? 이게 대화를 잇는 건지 아니면 끊기를 원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공인이고 자기보다는 국민이나 당의 미래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앞세워서 생각하니까 예. 자기 우월감 같은 걸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우월한 존재인데 나보다 못한 존재들이 이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들려요. 국민 입장에서는. 예. 그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인뇨한 혁신위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안을 내놓는가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예.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게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보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달을 보라고 지금 인뇨한 혁신위가 얘기하는데 그게 손가락이 어땠네, 뭐 손을 뭐 어떤 식으로 가리켰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네. 어떤 그릇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안타깝다 이렇게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영남 중진 이 험지 출마론도 지금 당내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서부에 있는 어느 주지사가 워싱턴 DC에 가면 뽑히겠느냐 뭐 이런 식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이뇨한 위원장의 얘기하는 것, 그것은 결국 그 서울에 와서 스타가 와서 하라 이 뜻이 아니라 물러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많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영남에서 뭐 여러 3선 4선 한 중진이라 하더라도 예. 서울에 와서 경쟁력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리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예. 지난 총선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강남 지역구원을 저 경기도 광주에다가 또 서초구원을 저 서초에 있는 서초 출신 의원을 네. 저 동대문에다가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양쪽 모두 망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중진들은 다른 신진들에게 좀 자리를 물려주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지 영남 중진들 또 험지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 있는 것이고 예. 기본적으로 네. 얘기한 대로 영남 중진들께서는 조금 용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